예,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후유증까지 공식 인정되면서 백신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음 달 말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좀 지켜보고 백신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백신 불안감이 아직은 상당한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객관적인 수치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백신을 몇 명이나 맞았고 또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현재까지 42개국 2,384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한 걸로 영국 옥스퍼드대가 집계를 했는데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접종 후 사망자는 이스라엘의 70대와 80대, 포르투갈의 40대, 오늘은 미국의 50대 의사가 추가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망자는 한 자릿수로 추산되고 있죠. 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을 했다는 것이지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신이 그렇듯이 코로나 백신도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 189만 명을 조사한 결과 4,300여 명이 부작용을 겪었는데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급성 과민증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는데요. 전체 부작용의 0.48%, 전체 접종자 중에서는 0.001%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꼴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완전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 같진 않은데 왜들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 나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고 또 시중에 불안감을 부추기는 뉴언비어도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정부라면 접종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로 보면 이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종식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뜻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결국은 집단 면역은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겨우 60% 갈까 말까 할 텐데 안 맞겠다는 사람 많아지면은 못 가는. 자, 그렇다면 지켜보고 백신 맞겠다는 국민이 70%나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국 정상들이 백신을 맞는 모습을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부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이스라엘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입니다. 특히 가장 오른쪽의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기도 했습니다. 예. 정상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는 모습을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죠. 처음 만들어진 백신이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작용 때문에 접종에 문제가 될 만한 백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권 일부 인사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좀 천천히 맞아도 된다. 다른 나라 접종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논리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